가계 쪽, 특히 부동산이 지금 결국은 아주 뇌관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큰 쪽이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역시나 우리나라가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게 가계부채잖아요. GDP 대비했을 때 한 105% 정도 되는데 숨어 있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을 하면은 OECD 국가 중에 그 좀 압도적으로 1위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세 보증금이 한 3천조 정도가 시중에 있는데, 특히나 이 전세금 같은 경우는 뭐 혹자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뭐 선진화된 제도 안에서 사금융으로 이런 돈들이 3천조가 막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해볼 수 있고, 단순히 이 가계에서만 멈출 수 있겠냐. 결국은 최근 들어서 입주 실사 지수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개발을 하고 토지 매입하고 나중에 전세금으로 대처를 해서 입주를 해야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전세로 들어오기에는 전세금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업을 했던 주체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게에서 건설 관련된 쪽까지도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상환을 해야 되는 그 시기보다 시간이 늘어지면서 뭐 이자에 대한 그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장들을 한두 군데가 아니라 뭐 1000세대 이상 되는 단지가 곳곳 지방마다 수십 군데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은 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 이자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크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이라든지 어떤 뭐랄까 매매 관련된 대출이 핵심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숨어 있는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된 쪽에서도 돈을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상환 능력을 고려를 해서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 기업 부문 뭐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 아무튼 이제 핵심의 문제가 지금 민생, 특히 가계 부채 네. 안에 전세자금 네. 있는데, 집값이 내려서 좋을 줄 알았더니 역전세난 때문에 지금 큰일이 났다고 하는데, 네. 집값 내렸는데 뭐가 나쁘냐는 사람 많거든요. 좀 아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 우스갯소리인데 집 있는 서러움이라고도 해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집이 없는 서러움이었었는데 요즘은 집이 있는 서러움이랍니다. 왜냐하면은 역전세가 나게 되면은 보통 보면 임대인만 힘들겠지, 집값 떨어지면 임대인만 힘들겠지라고 하는데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차인은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놓여질 수도 있고, 특히나 또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돈을 온전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죠. 또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또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산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임대인 입장과 임차인 입장에서 양쪽 다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는 집값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겠지만, 그 안에 역전세라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환받을 수 있는 전세금도 온전치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관리처럼 부동산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관리를, 기조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집값 때려잡자 해갖고 후려 패놓으니까는 거꾸로 반동이 오네요. 그렇죠. 그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금리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두들기는 정책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그 민심 처방이죠, 그 사실. 예,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가 700만, 거의 800만으로 그 매년 아주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는 감소하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는 이유가 1인 가구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1인 가구는 보유할 생각은 없어요. 집을 살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거주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들에게 집을 제공을 하려면 누군가가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사업자죠. 누군가가 다주택이 있어서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나쁜 사람이 되죠. 네, 그걸 나쁜 사람으로 다 만들어 버리니, 그래서 그런 집들을 다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니까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그러네. 임대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 임대료는 올라가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비싼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 1인 가구용 주택들이 주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에서 일정하게 임대 시장에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한 8% 정도밖에 비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민간에서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전세란 특이한 금융을 그렇죠. 통해서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때려잡자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통계청 자료 보면 한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한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분들이 집을 다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면 저렴한 주택에서 뭐랄까 뭐 특히나 이런 공공에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민간에서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적하시는 것처럼 두들겨 패게 된다라면은 뭐 임대사업자가 그거 맞으면서까지 공급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게 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불러왔던 서브프라임 대출하고 똑같다고 봐요. 한국판이죠. 예, 한국판이죠. 그게. 네, 서브프라임이 지금 전세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그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잖아요. 프라임 고객이 아닌 신용이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밀어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택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집을 가지게 된 거고 그 때문에 수요가 늘어서 갑자기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 그게 멈춰서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해서 다 주택값도 떨어지고 은행 그 담보 가치도 떨어져서 은행들이 다 망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부동산 때문에 큰 문제가 터진다면 저는 그건 전세 때문에 터질 거라고 봐요. 전세 대출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아까 송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대출을 해줬으니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좋은 지적 같은데요. 그 서브프라임급에 해당되는 게 진짜 전세금이다. 그 외적으로도 이 전세금을 끼고 주택을 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갭 투자라고 하죠. 그런 지역들, 소위 그 영끌 수요들이 많이 몰렸던 지역들은 더 어떤 금리라든지 주택 가격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역들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서울 안에서도 뭐 노도강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중에서도 경북보다는 뭐 북쪽으로 있는 지역들 또 공급 물량들이 좀 많은 그 인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겠죠. 특히나 뭐 양주 같은 경우는 산업이 기반이 되지 않고 단순히 뭐 주택 공급만 이어졌던 그런 지역들이다 보니까 산업과 뭐 소득이 갖춰지지 않는 성장 지역이 아닌 곳들이 그냥 거품으로 올라갔던 가격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